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김 기초 제9편입니다. 일지와 점시와 관계를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월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장도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월장이기 때문에 월장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지와 점시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점시와 일지와 어떻게 부딪혔을 때 아니면 합의될 때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일로 온 건지 그런 부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공부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것을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날의 일간 말고 일지, 그러니까 일진의 일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라고 하면 자가 일지가 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점을 친 시간, 그 시간이 일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록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간에 대비해서 긴일 때 지난 시간 했고요. 여기 천천히 읽어보시면 지난 시간에 또 혹시 못 보신 분은 지난 시간 영상을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간에 비해서 묘다, 묘였을 때는 왕상할 때는 뭐 부동산 전토의 문제지만 효수 힘이 없을 때는 이제 뭐 묘자리 옮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불교적인 일, 이런 일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묘라는 것은 진술 충미가 묘고가 되기 때문에 유김에서는 이것을 또 묘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묘고라고 하는데 유김에서는 묘시라고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또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지에 삼합 중에서 역마가 되면 역마라는 것은 삼합의 첫 글자와 충하는 글자죠. 뭐 이동수, 변동수, 이사문제 아니면 뭐 역마가 재물이면 재성이면 재물로 인한 출입이고 간성이면 또 어떤 직업 변동, 이동 이런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시간이 그날의 일지의 삼합에 대비해서 함지살이나 도화살이면 남녀 불문하고 뭐 색정사 문제라든지 연애 애정사 문제로 찾아왔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주를 아시는 분들은 뭐 도화살, 함지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주를 모르시는 분이 이 유김을 공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12신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제가 12운성과 12신살 한 번 더 유김 시간에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김에서 다 나오는 게 사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하셔서 알고 계신 분은 훨씬 더 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공부를 한 거예요.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지난 영상 8-3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온 시간이 일지 삼합에 대비해서 겁살일 때, 겁살이라는 것은 삼합의 마지막 글자 다음 글자죠. 예를 들어서 신자진 삼합이다. 그러면 사가 겁살이 되고 인호술일 때는 해가 되겠죠. 만약에 사유축이면 인이 겁살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도난, 손재, 상해에 관한 일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또 급히 처리해야 될 일인데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뭐 뺏기고 상해, 손재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겁살 시간에 찾아왔을 때는 이런 문제로 찾아왔다. 그리고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지를 충하는 시간일 때는 동요 불안건, 그래서 뭐 분리, 분단, 흩어짐 아니면 병점, 병이라는 것은 어떤 뭐 병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적이 침범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싸울 일이 생긴다든지 동요 불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일인데 옷이다. 그럼 자하고 오는 충이 되겠죠. 병신일날 신, 그러면 인신충이 되는데 이때는 또 역마살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역마가 작용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동과 변동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했죠.
그래서 뭐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 관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께서 잘 몇 가지만 알아두셔도 뭐 사주를 잘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모르면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사주와 함께 아주 잘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지를 형하게 되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관제 송사,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형이라는 것은 뭐 자형살도 있고 자묘형살, 축술형, 뭐 인사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형도 사주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유기임에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이어서 당일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이제 시간입니다. 찾아온 시간이. 그러면 파라는 것은 깨진다는 소리잖아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물이 파재, 깨진다라든지 또 실종, 분실, 도망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파는 뭐냐?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오묘파, 그 다음에 사신파, 그 다음에 술미파, 술미는 뭐 형도 되고 사신도 형도 됩니다. 인해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갑자일날 유시에 누가 찾아왔다. 아니면 개사일날 신시에 누가 찾아왔다. 그러면 다 이게 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해와 사신은 육합도 되고 파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일을 의기투합했다가 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합이 안 된다. 그러면 동업 같은 경우도 누가 물어봤다. 누가 정사일날 신시에 물어봤어요. 그럼 정사일이면 정 입장에서는 신은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동업을 해도 되냐 이런 걸 물어봤다. 이렇게 치면 동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깨어지고 재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하나 다 배우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지를 해가 될 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파하고 해도 좀 안 좋아요. 금전에 뭐 손해가 발생한다, 방해가 발생한다. 역시 재병사,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질병, 재난 이런 거로 왔다. 일간이 육해가 되는 경우는 주변에 우려할 일이 발생하고요. 일지와 육해가 되는 경우 집안 내 우려할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간을 육해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지지가 일간은 천간인데 육해가 될 수 있지? 그런데 나중에 육임은 천간을 지지화시킵니다. 그것을 기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지와 육해가 되면 집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여기 있는 글씨 제가 이제 타이핑을 다 한 거지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숙달해 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찾아온 시간이 당일 일지에 비해서 육합의 시간에 찾아왔다. 그러면 결혼 아니면 집안의 화합사, 외부의 구제권,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의 즐거움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어떤 일, 뭐 전화로 해서 좋은 일이 생기고 전화로 누가 뭐 좋은 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합은 좋다고 봅니다. 삼합도 말씀드리겠지만 육합이나 삼합은 그래도 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해나 사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육합이 되지만 결국 파가 돼서 깨진다. 처음에는 좋게 되는 것 같지만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찾아온 시간이 당일날 일지 대비해서 삼합일 때 특히 이때는 왕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왕지라는 건 뭐예요? 인호술일 때는 인호 이렇게 삼합이 되는 거고 오술 삼합이 돼요. 인술은 안 됩니다. 신자진 됐을 때는 신자 이렇게는 반합이 되는 거죠. 삼합이지만 반합. 그 다음에 자진 이렇게 되면 반합 겹 삼합으로 보지만 뭐 신진 이런 거는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사람들과의 화합사,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화합을 해야 될 일, 이런 거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찾아온 시간이 당일에 공망이 되면 진짜 안 좋습니다. 공망은 안 좋다 했어요. 매사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실제사, 재물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 자체가 헛된 일로 찾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리고 공망이 일간을 극하게 되면 점을 보러 온 사람의 소모사, 어떤 일을 많이 한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지를 극하게 되면 가정에 본인이 모르는 손실, 암손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일지를 공망이 극을 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배우자가 이제 집안일이니까 배우자가 어떤 주식 투자 아니면 남몰래 뭘 투자를 했는데 동업을 했는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암손이 있다. 그리고 로기 공망이 되면 낭비가 심하게 되고 주거, 직업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복록, 재물, 어쨌든 유김에서도 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록이 이제 일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록이라는 건 녹봉, 월급, 내가 살아가는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재물, 뭐 이런 것도 다 록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록이 공망이다? 그러면 주거나 직업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온 시간이 월장, 그 달에 가장 강력한 월장을 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유김에서 10개의 과가 있습니다. 10개의 과체가 있는데 반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사, 불안,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반목과 질시, 시비, 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것도 공방과 함께 허사이고 재앙이 초래되므로 방비, 방법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월장 가시를 해가지고 월장이 시간하고 충되면 이제 반음가라고 한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월장을 충하게 되면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월장이 무엇이냐? 월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유김은 그날의 일간과 일지, 그래서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과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 그리고 월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월장은 한 달간에 지속하는 하늘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사주는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이제 절기를 봤을 때 그 절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24절기 중에서 사주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월장은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 기, 이 중기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주에서 보는 거하고 약 보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월장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고 24절기의 중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주에서 매달 돌아오는 그것을 월건이라고 하죠. 이 월건과 합의되는 지지를 월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월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달이 인월이다. 그러면 인과 합의되는 게 해죠. 만약에 4월이다. 4월과 합의되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월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사령하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며 점시 위에 가하는 것을 월장가시라고 한다. 그래서 월장가시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월장을 시간에 가한다 이 소리예요. 월장가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나중에도 계속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유김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유김의 점단 팔문, 정단이라고도 하고 점단 팔문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8가지 관문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간과 시간과의 관계, 일지와 시간과의 관계는 선복문, 어떤 일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는 것을 선복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월장을 시간에 가시하는 게 두 번째 단계로서 직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사문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달의 기운인 월장을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올리는 월장가시를 직사문이라 한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월장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월장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장표는 24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24절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24개나 되기 때문에 다 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따지면 6개씩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4, 6, 24. 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봄은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그리고 여름은 입하, 소마, 망중, 하지, 소서, 대서. 가을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은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해서 이렇게 24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주로 보면 절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월달은 입춘이 와야 1월이 되는 거고 2월은 경칩, 3월은 청명, 뭐 7월은 입추, 10월은 입동, 11월은 대설 이렇게 돼야 사주에서는 일단 그 달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기 월장은 태양력을 기준한다 했죠. 그러면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기인 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수, 경칩, 춘분. 그래서 우수에서 춘분까지. 그리고 2월에서 3월은 춘분에서 고구까지. 3월에서 4월은 고구에서 소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마지막 이제 동지 대안까지인데 이런 중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대략 날짜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월권이라는 것은 1월은 인, 2월은 묘, 3월은 진월, 4월은 사, 5월은 오, 6월은 미, 7월은 신, 8월은 유, 9월은 술, 10월은 해, 11월은 자, 12월은 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거하고 합이 되는 육합이 되는 게 바로 월장이에요. 그래서 인월은 월장이 해가 되고요. 인해 그 다음에 2월은 월장이 술이 됩니다. 묘술 합. 그 다음에 3월은 진과 합이 되는 건 유. 그리고 4월은 신. 5월은 미. 그리고 미월은 오. 신월은 사. 6월은 진. 술월은 묘. 해월은 인. 자월은 축. 축월은 반대로 자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날짜 같은 경우는 입춘이 보통 2월 4일 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수라는 것은 2월 한 20일 정도 대략 되겠죠. 그러면 2월 20일에서 3월 20일 춘분까지가 바로 해월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춘분에서 고구까지는 술월장이 되고 고구에서 소만까지는 유월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장을 하나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어플에 다 나와 있어요. 어플이라는 것은 사주 만세력처럼 유김도 이렇게 어플에 보면 무슨 월장인지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 못한다 하더라도 월장이 표시가 척척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옛날에는 이거 다 기억해서 따져봤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다 어플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월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